살고 있고요. 네. 진건쌤 나오신 강서구 주변에 살고 있어요. 아, 예, 예. 그러시군요. 어떤 게 좀 궁금하세요? 완전 뭐 이렇게 투자를 해본 적은 없고, 예. 진짜 거의 불인인데, 네. 공부는 작년 초부터 시작은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실제로 뭐 부동산에 직접 가보거나 이런 거 강의를 듣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고, 아, 그냥 후랭이 TV만 계속 봤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은 딱 5천만 원이 있거든요. 5천. 근데 이걸로 그러니까 지금 실행을 뭔가를 하는 게 좋을지 네. 아니면 딱 1억까지만 조금 더 버티고 모아서 네. 뭔가 조금 더 좋은 그런 거를 잡는 게 좋을지, 네, 그런 그냥 큰 이런 범위에서 고민이 좀 들어서. 네. 그 강서구 쪽이면 그러면 목동 빌라에 거주 중이세요? 네, 대표님, 저는 네. 목동 빌라에 평생 저기 30년 살았어요. 아, 진짜요? 네, 오. 저희 부모님이 이런 자본주의나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하나도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네네. 평생 이 빌라에 사실 거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목동 아파트를 보면서 네네네. 항상 부러워하고, 저도 막 네. 하이페리온 보면서 아 진짜 언제 저런 데 살아보나. 아, 젠장? 네. 진짜. 네네네네네네. 아, 아, 네, 진짜? 그랬거든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지금 36 됐습니다. 아, 올해. 네네. 그래서 아직 읽어주는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네. 평생 그냥 저기 가족끼리 같이 살고 있고요. 네네. 저는 이제 40살 되기 전에는 이 목동 빌라를 좀 탈출하는 게 목표예요. 네네. 아니, 근데, 그래서 아직 청약이나 뭐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봤고요. 그냥 네네. 뭐 뭔가를 아무튼 취득해 본 적이 없어요. 재산 네. 뭐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차도 없고. 네네. 네, 그냥 완전 그냥 싹 다 백지 상태인데, 이제 시작을 이 5천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좀 더 참고 1억까지만 모아볼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네. 일단 너무 반갑고요. 저도 거기 네. 그 살았었잖아요. 그 동네 실제로 저희 고등학교도 이제 거기 나왔었고. 네. 네. 반갑고요. 네. 그리고 일단 제가 볼 때도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게 하이페리온 얘기한 게 제가 항상 그 하이페리온을 보면서 목동에 있는 하이페리온을 보면서 네. 난 나중에 저기 살 거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항상 친구들한테 했던 맞아요. 얘기,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네. 네. 일단은 그러면 지금 직장은 있으신 거죠? 아, 근데 사실 직장은 없고 네. 약간 특이해요. 그 아트 쪽이라서 그 작가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이렇게 좀 모으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돈 모은 것도 2018년부터 처음, 그러니까 저축이란 걸 시작해가지고 네네. 지금까지 겨우 진짜 너무 힘들게 딱 모았거든요. 아, 네네. 그래도 그래서 5천만 원을 한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정적인 고정 수입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이 있을 때만 한 달에 몇 크게 들어오고, 음. 없을 때는 정말 몇 달씩 없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사업자 등록한 거 하나 있고. 네. 혹시 제가 한 달 수입의 평균 여쭤봐도 좀 그러실까요? 그래도 그냥 평균적으로 300 정도는 3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게 불규칙하다 보니까 너무 그죠? 불규칙해요. 네네. 네. 뭔가 플랜을 세우시기가 그죠? 네. 네. 제가 일단은 그러면은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딸만 셋인데 제가 맞이입니다. 아, 네네. 그러면 그래서 동생들도 이 집을 너무 탈출하고 싶대요. 빌라가 정말 썩었어요. 그래서 네. 자꾸만 이런 투자 안 하고 그냥 실거주 집 빨리 얻어서 전세 살고 나갈 거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혹시 그 부모님이 65세가 넘어가시나요? 네, 아빠가 65세 딱 작년에 넘으셨고, 네. 엄마는 60세가 넘었어요. 저도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그래서 네. 노부모는 근데 안 되는 걸로 제가 아, 찾았었을 때. 네네네. 두 분 그리고 동시에 두 분 다 되셔야 되는 거죠? 네. 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저희 엄마가 근데 청약 점수 계산기로 했을 때 청약 가점이 69점이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활용을 안 될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근데 저랑은 별개로 생각은 하려고요. 저는 제 살 길을 제가 마련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 말씀도 맞으신데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가족 중에 네. 진짜 한 분만 네. 이쪽에 그 밝으면 모든 가족들이 다 편해져요.
진짜로. 대표님이 근데 순사를. 네, 정말 네, 힘드네요. 네, 이렇게 네, 평생 네. 동안 아무것도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뭐 네네. 자산을 어떻게 불려 이런 거에 관심을 아예 두질 않으시는 부모님들이라서 네. 제가 아무리 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무리 해도 그럴 거면 네가 직접 해라 이렇게 하시니까 저는 그냥 포기를 해버려가지고 제가 빨리 이제 탈출하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부모님을 설득해서 부모님, 어머님 청약통장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부모님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아니면 이제 본인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이걸 잘 불리는 과정을 보시면 부모님도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5천만 원으로 하기에 대출을 너무 많이 일으키면 소득이 불안정하니 네. 이거를 대출을 너무 많이 일으켜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거를 전세가랑 매매가 차이가 거의 한 5천만 원 내외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을 그냥 구축으로요? 아니요, 구축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축인데도 그런 지역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네. 서울 수도권보다는 아마 이제 준수도권 위주로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전략적으로 뭐냐면 바로 서울에 입성하는 거 혹은 바로 수도권에 입성하는 전략보다는 네. 좀 좀 내려가셔야 돼요. 더. 네. 더 내려가서 차근차근 그거를 해서 불려가는 과정을 하시는 건데 네. 다만 어차피 목동에 거주를 하시더라도 네. 이제 세대 분리를 하시게 해서 이제 내가 무주택, 그러니까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되기 때문에. 근데 네. 지금 사실 5천으로 서울 수도권 사기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지방으로 내려가야 돼요. 조금 더. 조금 더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그러니까 5천만 원 차이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어디까지 내려가요? 네. 아니, 뭐지? 네. 준수도권 쪽으로. 그러면 네, 1억 정도까지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요. 저는 그건 반대예요. 왜 반대냐면 네, 네. 지금 5천만 원까지 모으는데 5년 걸리셨잖아요. 네. 그죠? 1억까지 모으는데 똑같아요. 5년 더 걸려요. 네. 그 기회비용을 놓치지 마시고 네. 저는 지금 5천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1억까지 모으는데 더디세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5년에 그런 기회비용을 다 날리기보다는 지금 당장 하시는 게 맞아요. 5천. 근데 이거를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사시는 게 네. 맞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한 요 정도인 곳. 요 정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꼭 구축이는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신축도 이런 물건을 찾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제 지금 계획으로는 뭐였냐면, 지방이나 수도권 중에 좀 5억 언저리에 아니요, 신축 아니요. 5억은 청약을 해볼까 아니요. 근데 청약도 문제가 뭐냐면 했었거든요. 네. 그건 반대가 뭐냐면 네. 청약 같은 경우 5억짜리면 5천은 계약금 낼 수 있지만 네. 그게 2년 후에 나머지 잔금을 치르셔야 되는데 네. 통상 5억짜리라고 하면 전세가 아무리 높아도 물론 이제 해피한 케이스로 5억까지 4억 5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에 확률적으로 그런 거에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전세를 잘 맞춰도?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제 말은.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5억이라고 하면 전세가 정말 뭐 3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3억? 네. 3억에서 3억 5천? 그러면 최소 3억이라고 하면은 내가 5천을 낸다 하더라도 1억 5천이라는 돈을 2년 후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5억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뭐 진짜 70% 대출 받는다 하더라도 3억 5천이니 5천만 원 네. 내고 2년 있다 1억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가격을 네. 5억에서 낮춰야 된다고요. 절대 가격을 5억에서 제가 볼 때 한 3억 내외. 3억 내외면 청약도 가능하다. 네네. 아니면 뭐 네, 2억 5천 네. 내외. 2억 5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하실 수 있는 사이즈가 딱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2억 5천 내외. 그러려면 이제 정말 2억 지방 내외. 쪽으로 가야겠네요. 아니요, 꼭 네.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꼭 지방 쪽으로 갈 건 아니고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수도권 위주 해도 충분히 매매가가 한 2억대, 2억에서 2억 5천 내외 언저리에 있는 물건을 사시면 사서 그거를 전세를 놓거나 아니면 2억, 예를 들어서 2억 5천짜리 70% 대출 받으면 얼마예요? 거의 뭐 5천으로 충당이 돼요. 네.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차하면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놓는다는 생각으로 하게 됐을 때 한 2억 5천 내외. 그러니까 맥시멈 3억 미만. 3억 미만까지. 네네네.
그게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그 가장 확실한 그 하실 수 있는 그 조건인 거예요. 여기서 오버가 되면 네.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네, 맞아요. 저도 네. 그래서 일단 대출을 많이 끼지 않는 선에서 네. 첫 투자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야지 부담도 안 되고, 네. 그래야지 내가 조금 이게 좀 지지부진하거나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또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네. 부동산 투자를요, 수도권의 새 아파트 위주로 해서 이 정도 가격에서 사면 그렇게 실패할 확률은 적어져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왜냐면 아시다시피 계속 분양가나 이런 게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재나 네, 철근 너무 가격이. 비싸요. 수도권 새 아파트가. 네네. 요즘에 아무리 싼 거 5구도 네. 다 6억, 7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범위를 더 넓히셔서 네. 보시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1년 정도 이제 그냥 이렇게 네. 부동산 관심 가지면서 뭔가 뭐 흐름이나 이런 큰 그런 거는 이제 대충 좀 알겠는데 지역 분석 이런 것들 세세한 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네. 정말 해야 되는 것들은 아직 지금 시작을 못 했거든요. 근데 자꾸 이게 뭔가 돈을 더 모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왜냐면은 이제 돈을 빨리 버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제가 좀 더 기다려고 말씀드릴 텐데,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상황이 급하고요. 네. 뭔가를 하기에는 지금 시기가 나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시면은,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이즈 있지 않습니까? 3억 내외, 네. 3억 이하, 이런 아파트들 위주로 아, 찾으면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리고, 구체적인 라인이 딱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 바운더리에서. 네. 그리고 구축보다는 저는 신축이 더 괜찮을 것 같다. 한 10년 미만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신축이라고 하면 그냥 근데 이제 더 신축도 있으니까, 더 신축도 있으니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근데, 후렌TV 보면은 몇 군데 제가 추천했던 지역도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네, 네, 맞아요. 네. 그런 지역도 제가 볼 때는 가격적으로 조금 오버하긴 한데, 조금 더 낮추면은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네, 예. 맞아요. 저도 네. 몇 군데 이렇게 좀 보고 있긴 하지만 조금 돈이 조금 모자라고 좀 그래서 안타까운데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 아니면 어떻게든 해볼까 요거를 지금 막 고민을 이제 올해 들어서 고민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렇게 처음으로 전화도 해봤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본인이 한번 네. 해보시고, 그런 네. 이제 과정을 또 부모님과 같이 공유를 하시면, 부모님 생각도 좀 달라지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지금 갖고 계신 어머님 가점이라면, 네, 저는 좋은데 정말 당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 둘째 문제니까, 네, 네, 일단 네. 본인이 먼저 좀 움직이는데, 다만, 맞아요. 네, 제가 한 가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너무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공부만 하다 보면, 네. 사실 타이밍과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진짜 제가 돈만 있으면 지금 저는 막 싼 거 막 담고 네네. 싶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근데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네, 맞아요. 하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긴 그런데, 네, 네. 근데 이제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범주는 이제 3억 이하. 그렇죠. 예, 네. 2억 5천 이거 내외. 돈 모으기도 진짜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네. 힘겹게 모은 거라서 그렇죠. 제가 직장 다니면서 모았으면은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꼬박꼬박 네. 거의 돈 쓸 일이 없거든요. 제가 네, 별로 네. 부모님이랑 집도 같이 살기도 하고 그렇죠. 예. 뭐 연애하거나 이런 거 없고 그냥 네네. 네, 돈 어디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정말 네. 거의 90%까지도 저는 저축이 가능한데 네네. 대단하시네. 그래서, 예. 이게 맞아요. 고정적이고 그런 꼬박꼬박 정기적인 수입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아트 쪽도 이제 사업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 외에 또 부가적인 사업들도 앞바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앞바퀴지 않습니까? 앞바퀴, 네, 앞바퀴, 맞아요. 예, 앞바퀴를 늘릴 수 있는 세이너의 방법들. 가르침도 작년에 읽었어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제가 볼 네. 때 어느 정도 그래도 마인드가 이제 돼 있으시니까 네네. 잘 되실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10년 후에는 훨씬 더 나아지실 것 같아요, 진짜. 예. 네네. 네.
아니, 네. 목소리 이렇게 또 통화 직접 하니까 더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럼요. 새해 잘 되실 거는 새해 진짜 첫 투자는 첫 연결이네요. 새해 네, 여신이. 네. 아, 그러네요. 네네. 아유, 아무튼 강서구 지날 때마다 그래서 대표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대표님 그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시고 네네네. 건강하세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호랭이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엄청 목소리가 긍정적이고 밝으셔서 너무 좋은데요. 저 되게 염려스러운 게 네. 어떤 느낌이냐면 네. 힘들게 모은 건 알겠는데 네네네. 그 사바나 초원에 네. 혼자 덩그러니 그치. 놓여 있는 가젤의 느낌. 누가 언제 어디 와서 물어가도 맞아요. 정말 끽소리 못하고 잡아먹힐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 음. 투자 시장에서는 맞아요. 약간 그런 가젤 네. 영양 뭐 네.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저는 지금 맞아요. 보여가지고 맞아요. 되게 좀 조마조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어디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실까봐. 네. 빌라만 안 사시면 됩니다. 뭐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했지만 네. 지금 이분한테 제일 최우선인 건 앞바퀴입니다. 사업자의 음. 입장에서 300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치. 이걸 좀 최대한 빨리 더 키울 수 있는 방향. 맞아요. 이게 지금 제가 맞아요. 볼 때는 핵심 맞아요. 포인트인 그게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그 매출이거든요, 사실. 순이익이 아니라. 그쵸. 맞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쵸. 뒤에서 어차피 다 이렇게 좀 토해내는 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그거 빨리 키워야 됩니다. 지금 맞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저 대치동에 그 원룸 전세로 살고 있고요. 네, 네, 혼자 살고 있고 네, 그 제가 그 갭 투자를 했는데 네. 인천에 하객동에 원흥 아파트를 샀어요. 하객 원흥. 59제곱미터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내년 그러니까 24년 4월에 이제 나가시게 되거든요. 전세 세입자가. 네, 근데 지금 거기가 전세금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메꿀 돈은 있기는 한데 네, 지금 이제 LH 전세로 하실 분이 들어온다고 얘기가 된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기다렸다 다른 분을 받을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것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아니, 근데 LH 전세 안 받을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 역전세가 났는데 그걸 아버지가 돈을 대주시게 됐는데, 네네. 아버님께서 그 LH로 들어오면 너무 어려운 분이 들어와서 조금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그러셔가지고.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엔 괜찮을 것 같기는 아예 상관없으세요. 왜냐면 그렇죠? 저도, 네. 저도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LH 세입자가 계신데 그게 대출을 LH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게 한 80%인가 아마 그게 보증이 되는 건데 어차피 대출도 나중에 그쪽에 넘기는 거예요. 아까 전세금 받아서 그분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그쪽에 LH에 대출을 아까 전세금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와요. 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고 어차피 전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전세금은 그러니까 월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돈을 안 내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네. 네, 전세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전혀 문제는 네. 없다고 봐요. 제가 처음에 내놓을 때 이제 1억 7천에 부동산에 내놨는데 네. 이제 그 들어오시는 분께서 1.5억까지만 LH에서 돼서 풀로 그거를 하고 네네. 나머지 2천만. 차액은 나머지 차액은 이제 20만 원 월세를 주겠다 해가지고 월세. 네네. 근데 이제 아버님께서는 그 LH로 들어온 분이 20만 원을 낼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네네. 월세로 아예 돌려도 괜찮으니 나는 그 세입자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고 저는 받아도 되지 않나 하는 입장이기도 네네.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서, 네네.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일단은 그 세입자분이 네. 가장이세요? 아니면은 네, 그냥 아기 있는 집이라고 들었어요. 젊으신 분이고. 그것까진 모르겠고 일단 법무사분이 저에 네. 대해서 그냥 조사 중이라고 하셨고 네. 이제 그게 되면은 계약한다고 들어서 아직은 뭐 가계약금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얘기만 된 상태예요. 네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네. 사실 전세가가 진짜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네네. 원래 지금 제가 2.65에 예약 거기에 매매를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2.5억에 전세를 준 상태예요. 그래서 갭이 1,500이었던 거죠. 네네네. 근데 지금 확 떨어져가지고 이제 1억 7천에 내놓은 건데 네. 가끔 방송 보면은 입주장이어도 전세가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입주장이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을 봐야죠, 주변이랑.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조금 불안해갖고 저는 그냥 이렇게 받고 싶기는 한데 아버지께서는 또 월세 오를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있어보자 그러니까 하셔서 제가 꼭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네네네. 아닌데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면 네. 일단은 먼저 좀 가계약금 받기 전에 한번 네. 면접을 볼 것 같아요. 그분은요? 네, 그래서 보고
좀 이렇게 대충 보면 나오잖아요. 네. 예, 좀 껄렁껄렁하신 분도 계시고, 네. 예, 그러면 이제 아니고 이제 되게 또 점잖고 또 말씀도 또 우목조목 잘하신 분도 계시고 또 직장이 어디냐 또 물어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도 전혀 틀린 말씀 아니에요. 일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만 원 혹시라도 못 내면 이제 골치 아프니까. 네. 근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세를 이제 2번 이상 안 내게 되면은 명도소송도 근데 물론 그런 게 과정이 힘드니까 네. 애당초 그런 말씀 하시는 건데 네. 그렇게 20만 원 정도 뭐 못 낼 정도는 아니지 저도 않을까. 응. 네, 그렇긴 해서,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이제 또 하나는, 네. 그 CTOCL이라고 24년 4월에 입주하는 단지가 하나 있고, 네. 그리고 그 옆에 또 뭐, 24년 9월에 또 하나가 입주를 해요. 네네네. 그럼 이제 제가 그 사이에 있는 거죠. 4월에 이제 전세 입장에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냥 가리지 않고 받는 게 맞는 거죠? 이제 신경을 안 쓰실 거면, 그러니까 네. 신경을 안 쓰고 빨리 하시고 싶다고 하면은 LH로 세입자를 준다, LH에서 그 대출이 나오는 세입자를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전혀 문제된 적은 없었어요. 그쵸? 네, 네,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 네, 근데 케이스가 또 다르고 모든 네. 케이스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네. 저 같으면은 그냥 받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네. 왜냐면 그 월세가 20만 원 큰 돈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저 같으면 받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속을 썩이면 또 거기서 배우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사실 2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큰 돈은 아니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네, 네. 뭐 물론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명도소송이나 이런 거 해보면서 네. 또 되게 크게 얻는 게 있거든요. 배우는 게. 네. 전자소송 배울 수 있습니다. 네네. 점유이전 가처분 네, 네. 금지 네. 하는 방법 배웁니다. 네. 그치. 또 해보셨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처음 전세 돌려보는 거라서, 네, 좀 모르는 게 많습니다. 네네.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처음이면 고민 되실 수도 있겠네요. 아 진짜 오늘 사례가 다양해서 좋네. 되게 네. 다양해서 네, 좋네요. 좋네요. 네. 이 LH에 관련된 네. 거는 네. 그 전화 끝나고 채팅창을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해보신 분들 그 경험담이 지금 막 쫙 나와 있습니다. 네네. 도망간 분도 있고 네네. 또 재밌는 게 계약 때 정상이다가 음. 실입주하면 돌변하는 사람도 있대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사실. 네네네. 그 이제 그런 걸 악용하는 네네네. 사람들이 맞아요. 있으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맞아요. 또 하객동 지금 가릴 때가 아니다. 네. 검단, 루원, 네네. 송도, 용학 세주고 있는데 네네. 용학 쪽 입주장 때문에 지금 구축 장난 아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면접을 보고 이분이 좀 어떤지, 근데 딱 대충 보면 나오지 않나요? 근데 대충 물론 이제 그 10개 물건 알아도 한 개 사는 수는 모르겠지만, 뭐. 저라면 주변 전세 가격 추이, 예상 네네. 추이를 보고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말도 맞죠. 뭐 어느 정도 전세가를 내가 할 수 네. 있는지. 내 딸이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받지 말라고 할 것 같아. 아, 그럴 것 같긴 해요. 그죠. 근데 내 경우라면 난 받을 것 같아. 나라면 그렇죠. 그죠. 상황 보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더. 맞아요. 그러네. 만약 내 지인이면 하지 말라고 할 것 같고. 나라면 뭐 대처하면 되니까.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 40대 중반이고요. 네, 현재 그 서울숲 쪽에 거주 중인데, 네, 그 애들이 초등 저학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학군지라는 곳으로 이동을 좀 준비 중인데, 거주집을 전세 주고,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이랑 합쳐서 한 11억 수준? 네, 이런 쪽을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해서 이동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좀 와이프랑 좀 돌아다녀 본 곳이 광장동, 네, 이제 고덕동 쪽인데, 네. 일단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 일단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맞을 것인가?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진 예산 안에서 남자아이 키우기 괜찮은 동네, 뭐 이런 추천 동네가 있을까? 좀 볼만한 동네, 이런 곳이 있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남자아이? 네. 어렵다, 2번은. 어려워요. 1번은 말씀하실 수 있는 건 네네네. 2번 어렵다. 지금 그러면 무주택이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1주택. 1주택 어디 있다고 그랬죠? 서울숲. 서울숲에 있는 1주택? 근데 여기도 사기 괜찮지 않으세요? 애들이 커가면서 네네. 이제 교육 쪽으로 약간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네네. 그러면 그래서 이동을 좀 고덕동 쪽이 더 맞지 않을까요? 근데 고덕동이 좀 더 신축이 많아서 비싸서 그러신 거죠? 이렇게 광장동 네. 이제 뭐
그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제 예산으로 보면은 30평대는 무리고 네네. 20평대인데 좀 너무 구축이고 주차도 불편해가지고 맞아요. 와이프가 네. 좀 별로 안 좋아하고 이제 네. 고덕동은 그래도 신축 밭이고 네. 그다음에 약간 2010년대 부근의 아파트들 중에 이제 광폭 베란다 가진 아파트들이 있는데 네네. 거기는 20평대도 좀 그 살기 괜찮아서 네네네. 한번 같이 고려했거든요. 근데 고덕동 살기 좋습니다. 예. 음, 강동구 고덕동 살기 좋고요. 뭐 저는 네. 이제 광장동도 나쁘진 않은데, 네. 네. 근데 어쨌든 집이 팔리셔야 되잖아요. 그 집은 전세 주고 이동할 거예요. 아, 전세 주고 11억이 또 추가가 있으세요? 그 전세금 받은 거랑 플러스 제가 가진 여윳돈이랑 합쳐가지고 2주택을 할까 고민 중이거든요. 아, 일시적 그러니까 1세대 2주택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냥 2주택이요. 아, 그러면 3년 이내에 파실 계획이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안 파신다고요? 네, 그냥 2주택으로 쭉 가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현재 그런 방향이 맞을지를 한번 여쭤보고 근데 제 생각은 좀 싶었고요. 다른 게 지금 현재 1세대 네. 2주택이 되면은 그 광장동을 사시든 고덕동을 사시든 어쨌든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서울숲에 있는 아파트가 많이 안 올랐나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비과세로 안 털면 나중에 네. 세금이 많이 나오세요. 아주 장기적인 얘기지만 네. 이제 고덕동에서 애들을 좀 키우다가 네. 얘가 제 같이 이제 서울 쪽이 살기는 괜찮아가지고 제 노후를 보낼 아파트라고 생각하면서 여기를 갖고 최종주택으로 하시겠다? 예. 예, 그러니까 뭐 평생 그런 안 의미에서. 팔겠다. 네. 평생 안 팔고. 그러면 아니면 고덕동 왔다가 고덕동을 일반 세율로 팔고 가시겠다. 네, 일반 세율로 네네네. 고덕동을, 그러니까 4848하는 거는 고덕동이고,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서울숲에 있는 어쨌든. 아파트는 그러니까 내가 최종으로 이제 여기서 평생 사시겠다. 네. 근데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생각은 계속 바뀌어요. 생각은 계속 바뀌고 고덕동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3년 이내 처분하면 비과세가 되는데 요거를 놓치면 이제 고덕동을 팔아야지 비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고덕동이 이제 만약에 그게 세율이 이제 일반 세율로 판다 하더라도 이제 세금 부분은 무시 못 한다는 얘기인 거고 네. 세금이 생각보다 센 게 우리가 한 3억 정도 벌면 한 1억 정도 세금 내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일단 비과세를 챙기는 게 맞다고 보는 견해인데 근데 네. 말씀하신 게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저는 굳이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를 굳이 사는 것보다는 전세 사시는 것도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편하신데 그다음에 이 자금 때문에 지금 좀 고민이 많으시면 사실 네. 학군지로 보면은 목동이 좋죠. 목동 쪽이 더 혹은 강남 쪽도 그러네. 좋죠. 그렇지 네, 않습니까? 뭐 전세를 알아보면, 네. 이제, 그 한티역 부근에 뭐 역삼 땡땡땡 하는데, 뭐 이렇게 전세 가격이나 뭐 광장동 전세 가격이나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제 네. 말은 진짜 학군지를 원하시면 굳이 그걸 안 하고 그다음에 이거 어차피 네. 고덕동이나 이제 광장동을 어차피 일반 세율로 이게 세컨하우스 개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저 같으면 강남으로 가고 나머지 돈을 조금씩 불릴 것 같아요. 소액으로.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 소액으로? 살고. 예, 전세나 월세 살고. 괜찮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네, 고덕동을 그냥 그런데 매수한다라는 건 이제 투자 개념도 약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삭발을 하면은 어떨까라는 플러스 그러니까. 알파가 있어. 네네. 근데 어차피 세율이 많이 나오니, 그러니까 저 네.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여유가 됐으면, 이제 전세는 만약에 교육 쪽, 학군 쪽 관심이 많다 보고 하시니, 네. 고덕동보다는 강남이 낫죠. 강남에 사시고, 네. 소액으로 또 2주택, 3주택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일반 세율로 팔 거면, 또 우리도 또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고덕동이 만약에 3억이 오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내가 두 채 가져오는 게 1억 5천씩 올려주는 게 세율적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해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고덕동 4억이 오르는 것보다 다른 거 두 채가 2억이 올라주는 어차피 투자 물건으로 가신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 2억씩 해서 일반 세율로 팔면 그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예, 그런 제가 전략을 다시- 그러니까 방향 전환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아예 실거주를 전세로 그쵸, 사람들이 전세나- 얘기하는 네. 더 좋은 학군지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 투자를 생각하는 건 분리를 해서 그렇죠. 거기서 뭐 동일 차익을 그러니까 세율이 낮은 쪽으로 해가지고 그 소액으로 알아봐라.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전세가 좀 부족하면 반전세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강남 쪽에 네, 반전세도 그렇게 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대치동 이렇게 오시면 좋아요. 말씀해 대치동 쪽도 한티어 그쪽도 괜찮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좀 제가 빡세요. 근데 좀 빡세요. 그렇죠. 교육시키면 빡세요. 교육이. 교육시키면. 저도 예. 그
현금 흐름이 제한되어 있는데 네. 또 그 동네를 들어가면 애들한테 들어가는 이제 현금이 더 많아지니까 네. 예,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가능은 할 것 같긴 한데 아리까리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잘 의논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은데 네. 어쨌든 이런 방법도 있다. 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그러네요. 그게 문제네요. 그렇죠. 반전세로 하면 되죠. 들어가는 거는 어찌저찌 들어갔다 쳐. 네. 근데 이제 그 생활 기본 유지비라든지 네네네. 학원비라든지 이런 게 다 올라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동네가 바뀌면.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네. 그게 또, 네. 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좋은 학군지에 살고 싶고 또 그래서 어디를 할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그 일시적 1세대 비과세가 안 된다고 하면은 네. 굳이 그거를 할 필요가 아니라 소액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우리가 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네, 저는 40대 이제 중후반에 있는 직장인이고요. 예. 남편이랑 저는 이제 부부 공무원인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거주 포함해서 9채가 됐어요. 9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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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옛날부터 소랭이 TV랑 최진곤 선생님 거 이거 17년, 18년 때부터 계속 봤거든요. 와. 아, 우리 초창기 구독자다, 초창기 구독자. 네, 그래서 그때 뭣도 모르고 뭐 오피스텔도 하고 막 갭 투자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네. 지금 근데 이제 방향을 상실했죠 완전히. 그래서 아니, 이제 죄송해요. 초창기에 저희가 투자한 거는 네. 그래도 이제 뭐 다 수익이 나고 아. 그냥 보유는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막판에 이제 뭐 21년 막 이때 지방을 갔어요.京진 쪽으로.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준신축하고 구축 2개를 매수했는데 그게 이제 역전세가 세게 나가지고 예. 네. 지금 하나는 지금 그게 임차권 등기까지 돼가지고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금 이렇게 관리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네. 지금 매도가 안 되는 상황이라 계속 매도를 하고 제 돈 보태서 하려고 해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지금 당진에 대한 아파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향성 이제 좀 줄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오산이나 뭐 인천에 이제 소형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예. 그것도 다 내놔도 지금 뭐 매수 문의는 전혀 없고 네. 그래서 정리한다면 이제 그런 하급지 위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실거주 집은 한 10년 전부터 이제 수원에서 살고 있어요. 아,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소형으로 구축 투자한 것들이 또 수원에 있고 네. 지금 오피스텔 2채는 그냥 이제 월세 받는데 또 이제 워낙 제 레버리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월세 들어오는 거 보면 거의 뭐 남는 게 없어요. 지금 금리가 올라서. 아니, 죄송해요. 저희가 비웃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이게 지금 제 심정이 그래서 아니, 네네네. 이게 지금, 아니요, 비밀이 이게 아니에요. 지금 네. 공통이에요, 공통. 네네네네. 공통이라 네, 지금 다, 예. 너무 공감이 돼서. 아니, 그러니까 예, 공감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지. 예. 네, 그래서 네. 저도 최진곤 대표님 한번 찾아갈까 계속 하다가 지금 제가 이제 몸도 안 좋은 상태여서 이제 휴직 아이고. 중이고 예. 그래서 퇴사를 할까 하다가도 지금 지금 현금이 흐름이 또 막히잖아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다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해지. 네네네. 그러면 지금 급한 지방 아파트가 당진 하나하고 또 다른 게 있으세요? 당진에 지금 역전세 난 거 그거 일단 처분하든지 해야 되는 거고 그때 당진에 2채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올해 한 7월에 만기가 또 전세 세입자가 만기가 돌아오는데 예. 그것도 한 역전세가 나서 제가 한 1,000만 원, 아이고. 2천만 원은 물어줘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지금이라도 휴직 좀 했는데 빨리 나가서 몇 천만 원이라도 벌어야겠다 그런 상황인 거죠. 글쎄, 제가 이 포트폴리오를 보는 건 아니어서 아웃체라고 하시면 제가 이제 네. 다 뭐라고 이렇게 일단 포트폴리오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뭐 자세히 어디 있는지 모르고 또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이 방송에서 실시간 방송에서 또 그거를 또 말씀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네. 당부드리고 싶은 건 말씀 뭐냐면 어쨌든 투자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 그때 17년도, 18년도에 한참 네네. 그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탄에 네네. 가서 오피스텔을 하나 이제 네네. 계약을 했어요. 그때 네네. 미분양 나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 1.5룸인데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입주장 때 막 안 팔린다 막 그랬는데 어떻게 이제 그 상승기를 맞아가지고 네네. 그때 오른 상태였고 그다음에 월세도 꾸준히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건 주임사를 한 거예요. 제가 네, 몇 년짜리 하셨어요? 10년이죠. 그때는 한참 10년이었으니까. 아,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뭐 5년 반 이상 되면 이제 네네. 뭐 돼요. 예,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자진 말소 돼요. 그것도- 자진 말소.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진행하는데 뭐 아무도 지금 안 사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월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네네네. 상황이고, 그다음에 하서역에 그 오피스텔 1.5룸도 분양을 받았어요. 3억 정도에. 근데 그것도 이제 막 5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뭐 거의 거래도 안 되고, 만약에 판다 하면 뭐 3억 4천? 5천? 그럼 오피스텔은 네. 월세 받으시는 거예요? 네, 월세 받는데 지금 그거는 거의 지금 똔똔이 돼가지고, 대출 있으니. 예, 대출을 그때 풀로 땡겨가지고 안 혹시 되고. 그 전세는 많이 올랐을 거예요, 오피스텔이. 그래서 그 월세를 전세 가격으로 돌리면 대출 갚아야 되지만 그러면 차익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또 입주를 해가지고 전세 가격이 완전 다운됐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세를 놓으면 대출을 네. 갚고도 돈이 좀 남으면 네.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역전세를 다른 데 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고구에 있는지 가능한지 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한 게 좀 약간 4848이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이 예. 이제 어느 정도 수익 난 거는 또 팔고 또 사고 이렇게 해야지 옮겨가면서 자산을 키워야지 또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이제 하시다 보니까 이제 네. 또 이런 하락장에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역전세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우량 자산을 이제 빨리 처분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계획이 다 틀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누차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이제 벌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이라도 이제 손절할 거는 하고 이제 좀 이걸 교훈 삼아서 조금 더 좀 여유롭게 투자하는 방법을 좀 하셔서 네. 왜냐면 또 기회가 또 이번만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또 계속 기회는 계속 매번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다 보면 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으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어떤 걸 팔고 어떤 걸 팔지 말지 이건 결정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일단은 되는 대로 처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네.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작년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봐요. 저는 거래 어느 정도 네. 숨통이 좀 트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지금 좀 힘드셔도 좀 이제 빨리 처분하실 수 있는 거 위주로 네. 처분해서 조금 이게 개수를 좀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네. 제가 이제 애가 이제 대학생가 이제 있어요. 네. 그래서 걔 명의를 좀 어떻게 해서 세대 분리를 하고 어떻게 좀 더 투자하시려고요? 아니에요. 세금 때문에 정리를 하고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그쵸? 네, 정리를 하고 좀 돈이 남으면은 이제 그거 여유 자금을 좀 네네, 기다렸다가 그거는 가능하죠. 근데 이제 자제분이 지금 몇 살이신데요? 이제 작년에 대학교 1학년 들어갔고 지금 이제 뭐 알바도 하니까 이제 수익이 생겼잖아요. 한 달에. 80만 원 이상 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그러면 세대분리 요건은 되세요. 이제 그러면 아, 세대분리해서 이제 뭐 자녀 명의로 하실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이제 다만 그 이제 전제 조건이 기존 거를 좀 정리가 되셔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애가 제가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남편도 공무원이니까 사업자 이런 건 아예 생각도 못 하고 네. 법인도 아예 생각도 못 하는데 혹시 애 걸로 해서 미래를 봤을 때 이제 뭐 사업자를 내서 진짜 좀 돈 좀 매매 사업자요? 아니요. 예.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예, 예. 저는 매매 사업자도 안 하고 법인으로도 투자 안 하는 걸로 예,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진 않고 네. 뭐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네.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굳이 매매 사업자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2년에 그 세 채 이상만 안 팔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사업자가 아니라 그냥 개인으로 사고 팔아도 상관은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제가 뭐 투자를 오랫동안 해봤는데 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네. 일단은 굳이 그 매매 사업자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계속 사고 팔아야 되는 건데 네. 네. 그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부동산이 이게 주식이랑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사고 한 2, 3년 다 묵혀두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올라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이익이 나면 처분하면 되는 거고, 안 올랐으면 그냥 갖고 가서 아니면 월세로 돌려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네. 지금은 아웃에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여유가 되셨으면 이거를 전세를 빼주고 그냥 월세로 돌리셔도 됐던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너무 플레버리티를 쓰다 그러니까, 보니까 거의 예. 지금 그래서 예, 그게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드님한테도 똑같은 거를 전철을 밟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네네네. 그래서 아드님도 그냥 내 집 마련해서 1년에 뭐 한 채씩, 그러니까 2년에 한 채씩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빨리 가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막 몇 채씩 사는 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근데 대표님 이제 경매 같은 거 별로 이제 저는, 선호하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안 좋아하죠. 근데 이제, 네네. 예, 근데 이제 요즘에 경매가 엄청 그렇게 되면서 저도 빌라 투자는 한 번도 안 해봤고 그전에도 이제 빌라를 한 번 샀다가 그냥 어떻게 계약이 안 돼서 다행히
빌라에는 발을 안 담근 상황이긴 한데 저도 이제 이게 제가 수원의 직장이고 다 보니까 다 수원으로 세팅돼 있고 이제 서울로 이제 어쨌든 대학을 애들이 가게 되면 이제 서울로 옮길 생각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서울에 아파트를 처음에 못 가니까 빌라라도 지금 해서 경매로 낙찰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저는 반대죠. 아마 후대인도 반대일 거예요. 매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책 같은 데 보면은 네. 뭐 빌라 경매에서 뭐 100억 자산가 뭐 많이 나오잖아요. 네.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분들 계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제가 볼 때 만에 한 명, 천에 정말 비율이 낮아요. 그리고 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잘 된 경우보다 안 된 경우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쉬운 투자를 하자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쉬운 투자를 가자는 거예요. 네. 그 쉬운 투자가 뭐겠어요? 그냥 내 몸에 맞는 적정한 가격에 레버리지 약간 일으켜서 네. 저평가된 아파트 사자는 얘기잖아요.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순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얘기 같지만 지나고 나면은 이게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는 견해거든요. 그래서 뭐 경매 투자로 뭐 수십 채 사가지고 물론 이제 그거는 정말 운때도 맞아야 되고요. 그 네.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또 힘들고 또 리스크도 커지기 때문에 저는 꼭 그거는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거 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존 이제 정리하면은 네. 기존에 갖고 있는 거 처분하시고 네. 만약에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면은 자녀 명의로 하시는 거는 오케이.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처분하시고 이제 네. 뭐 조금 이제 개수를 줄이셔서 네. 조금 이제 나이도 이제 있으시니까 또 좋은 네. 데서 또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언제 또 계속 이렇게 투자만 하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좀 덧붙이자면 네. 지금 40대 중후반 직장인 공무원 부부시잖아요. 네. 뭐 9채까지 이렇게 투자를 하신 거면 지금 그 네. 몸집이 그렇게 작으신 편이 아니세요. 네.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갑자기 굳이 서울, 이제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 그거거든요. 서울의 빌라라도 이 6글자 때문에 사람들이 미치는 거거든요. 이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내는 게 이 서울의 빌라라도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거에 빠져가지고 이제 생지옥이 나는 건데. 맞아요. 네. 굳이 선생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고 지금 그럼요. 선생님께 가장 필요한 건 쉼표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쉼표가 가장 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 그다음에 연금도 나오시잖아요, 두 분. 근데 이제 제가 몸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네. 퇴사도 고려를 한 상황이라. 그러니까 네, 제가 그래서 몸이, 그러니까 네. 코로나 때 좀 이제 많이 그래가지고 보건소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코로나 아이고. 때 음. 그래서 이제 한 2년을 휴직하고 다시 복직을 해서 1년 다녔는데 네. 몸이 예전과 같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그쵸. 직장에서도 또 이제 밀리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나 이런 걸 했는데 다시 이제 좀 쉬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고 나가야겠다는 네네. 생각은 들고 직장에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있어야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 이렇게까지 그래서 내가 맞아요. 차라리 강적으로 내가 사업자를 내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볼까.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게 위험한 생각. 아니요. 진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씀 드렸고 네. 또 몸이 안 좋아지면은 나중 되면 이게 투자하다가 정말 더 몸이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쉼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이제 한 단계 조금 이제 좀 아예 그냥 부동산 유튜브를 보지 마시고요. 당분간 구독 취소. 프레이 TV 구독 취소. 당분간 좀 쉬시면서 이제 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이 부동산 투자에만 조금 약간 이렇게 모든 게 시선이 좀 집중이 돼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돌리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살다 보면 또 할 것도 많잖아요. 또 의외로 또 재밌는 것도 많고 네. 또 그럴 나이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에 좀 약간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게 안 팔리면은 그 좀 정리해서 월세 놓는다. 어차피 네. 있으니까 월세는 받으실 수 있잖아요. 어차피 노후 대비도 해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미 이제 네. 갖고 있는 게 있으니 그거를 이제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월세를 이제 그 효율을 높이려면 대출을 갚아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네, 제 말은 맞아요. 대출을 갚아서 월세를 받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조언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두 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분은 뭔가 지금 이 시장하고 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내가 이 9채를 맞아요, 좀 이게 맞아요. 좀 이렇게 약간 어그러진 것도 있고 네네. 하니까 뭔가 시장한테 복수를 하려고. 보상 심리. 네. 더. 내가 맞아요. 이 부동산 시장 때려잡을 맞아요. 거야. 하지만 언제나 네. 때려잡히는 건 나거든요. 그렇죠. 큰일 납니다, 진짜. 진짜 큰일 나거든요.
맞는 네, 말이에요. 인생의 쉼표가 필요할 때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네, 제가 올해 그 동대문에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됐어요. 예, 근데 제가 이게 아무래도 미혼이고 월급이 한 실수령이 한 300 정도 되는 직장인인데 예. 이게 25년도에 입주인데 이거를 입주를 하게 되면 제가 그 투자를 계속 못할 것 같아가지고 동대문 무슨 아파트세요? 휘경자이 아파트. 아, 이거 휘경자이. 괜찮지 않아요? 이거 경쟁률 좀 있지 않았나요? 오. 저는 그 청약 원래도 계속 그 가점이 낮아가지고 운 좋게 추첨으로 당첨됐. 네, 경쟁률 혹시 몇 대 몇인지 보셨어요? 한 40대 몇인가 50대 몇인데 그거 이게 자세히 안 분양가 몇 평이세요? 59 타입입니다. 59타입 몇 평, 분양가 얼마였죠, 이게? 이게 7억 6천, 뭐 7억 7천 정도였는데 예. 이것저것 취득세랑 다 하면 8억 정도. 네네. 그 1주택자세요? 무주택자세요? 지금은 무주택이에요. 그러면 취득세 3%니까. 네, 취득세랑 뭐 옵션이랑 네네. 이것저것 하니까. 다른 거 투자 뭐 하시려고요? 만약에 원래 전에도 사실 19년도부터 뭐 빌라도 사고 팔고 이것저것 했는데 제가 막상 1주택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또 다르더라고 무주택일 때랑. 예. 이건 다 당첨이 되신데 이거 40대 1인데 포기하신다고요? 아니 포기는 안 하고요. 네네. 이거를 만약에 그게 전세를 줄 수 있으니까 전세를 주고 네. 더 투자를 이어나갈지 아니면 입주를 할지 두 가지 중에. 아직 결혼 안 하셨잖아요. 네네. 아니, 당연히 전세 놓고 투자하시는 게 낫죠, 그러면. 이거 뭐 입주하고 대출을 받아서 무주택자니까. 근데 대출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이렇게 금리 낮은 거 하게 되면은, 보금자리 뭐 이런 거 하게 되면은, 다른 데 집을 사면 대출 회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네. 네. 그러면 투자 못 하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아직 30대라고 하셨죠. 그러면 뭐, 그 전세 놓고, 네, 전세 좋고, 나머지 돈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죠. 이게 지금 그게 네. 8억이면 제가 한 대출이 4억 가까이 되고 그걸 전세로 돌리고 사실 투자금이 그렇게 많이 넘는 상황이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말씀드린 게, 이게 투자라는 게 꼭 큰 돈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소액으로도 할 수 있다고 제가 프레임TV 방송 보시면은 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대출을 받을 게 아니라 전세를 놓으면, 그래도 전세 놓으면 한 5, 6억 정도는 받지 않을까요? 전세가? 나중에 첫 입주장 때는 그렇게 높진 않겠지만 나중에 네. 좀 지나면 그 정도는. 그럼요. 그러면 내 돈 한 2억 정도만 들어가는 것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머지 또 분리시면 되는 거죠. 어차피 이거 입주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효시 네, 의무가 있는 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전세 놓고,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셔야죠. 그렇게 해서, 입주하면 아무래도 기회비용이 많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대출을 받고 뭐 또 그 대출 받은 돈으로 투자하고 해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잘 알아보셔야 되는 게, 다른 데 네. 집을 주택 구입을 하게 되면 대출 회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하실 거면 그것도 방법이죠. 근데 어차피 혼자 사시는데, 네네. 새 아파트 이렇게 좋은 데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직 좀 젊으니 결혼하신 거예요? 아니요,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혼자 살기에는 좀 하니까. 지금 그러면 부모님하고 거주 중이세요? 아니요, 자취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요? 어디에서요? 그냥 그 양재동 근처에서 네, 원룸 자취하고 있어요. 아, 원룸. 네네.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긴 있어요. 실제 이제 사례긴 한데, 이제 방 3개지 않습니까? 네네. 친구랑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쉐어하우스 개념으로. 네. 네네, 쉐어하우스 개념으로,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해서, 그거를 뭐 대출 이자 충당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대출을 만약에 좋은 데서 살고 싶다고 하면 그것도 방법이죠, 뭐. 어차피 혼자 사시니까. 아니면, 뭐, 여자친구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 네. 네네네. 그러면, 근데 여자친구가 집이 없으면 제 생각은 전세를 놓고 어차피 2년, 서울도 지금 조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입주하고 보유하고, 여자친구 이름으로 아파트를 한 채 더 사는 거예요. 혼인을 통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전략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결혼하면 이제 와이프 집을 팔아서 차익이 생기면 좋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대출 이자 해서 나중에 2년 후에 입주하는 걸로, 휘경자이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이게 네. 1주택에서 이제 다주택자로 넘어가려니까 이게 무주택자일 때랑 또 다르게 이것저것 또 공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또 고민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향후에 투자를 하게 되면 네네. 뭐 아파트 갭 투자든지 뭐 분양권이든 네. 뭐 경매든 이런 게 많잖아요. 이게 그쵸. 그래서 맞죠. 어느 쪽으로 일단 이렇게.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거를 하고 나서도 청약이 또 당첨이 될 수가 있어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청약을 잘 하시면 또 이런 식으로 당첨이 돼서 2주택을 만드는 전략도 있어요. 네, 그것도 있고, 아니면 여자친구, 한번 해봤으니까 여자친구한테 또 조언을 해서 여자친구 명의로 해서, 그러면 사실은 1주택이지만, 혼인을 통한 1세대 2주택이지만, 네. 각자 1주택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 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2주택까지는 그 취득세 관련해서도 그 일반 세율이잖아요. 아, 네. 이제 3주택이 문제인 거지. 그래서 사실은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은 최소 2주택은 가져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1주택은 올라도 같이 오르고 떨어져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의미는 없어요. 그러려고 하면은 어쨌든 본인이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전세를 놔야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아직 젊으니까. 네, 네. 근데 원룸에 사는 거는 좀 그러니까 이왕 이제 아파트 당첨되실 거 하니까 조금 더 좋은 데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1.5룸. 왜냐면 너무 사는 데가 너무 또 협소하고 안 좋으면 아, 네, 네. 또 이게 또 운때도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차피 당첨이 돼서 내 집 마련을 하셨으니. 맞아요. 네, 그죠? 조금 더 좋은 데로 가시는 것도 전 추천해 드린다. 아, 그럼 여자친구분하고 결혼은 언제 예정이십니까? 아직 네, 예정은 안 하고 있어요. 네. 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아, 아니요. 그럼 아직 결혼 생각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 네. 그쵸? 그래서, 네. 그러면 연말에 한번 다시 전화를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진행 상황을 보고 저희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 네, 왜냐면, 알겠습니다. 왜냐면 또 상황이 또 다 계속 달라져요. 아, 그럼요. 네, 아, 네. 갑자기 나 신나는데?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조언을 드리면 아, 네. 갑자기 여자친구가 혼인신고를 빨리 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아, 휘경자이 알고 방송이 나가는데 네네네. 우연찮게 본 거죠. 네네네. 이거 우리 남자친구인데? 네. 휘경자이가 있네? 찾아보고. 아니, 농담이 장난이고요. 아, 네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최신문 대표님 책도 사서, 초록색 책도 사서 아, 네, 잘 감사합니다. 보고, 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 구독자들은 나이가 있어서 네. 이게 농인지 진인지를 이제 잘 알아서 발라하시니까 네네네. 이렇게 막 해도 편하네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어떤 사연이 있냐면 예. 여기 부산이거든요. 부산 수영구 남촌동인데 아, 네네. 네, 24평짜리 구축에 살고 있어요. 31평에. 예.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큰 평수로 움직이고 싶어가지고 예. 21년도에 네. 같은 아파트에 41평으로 41평을 샀어요. 31평을 팔지를 않고 41평을 먼저 사고 네. 이제 사고 난 다음에 31평을 팔려고 했는데 네. 어째저째 하다가 31평을 못 팔았어요. 아, 3년이 지났단 말씀이세요? 네네. 아, 네네네. 지났고 그래가지고 이제 41평은 제가 사면서 전세를 살고 있었죠. 전세를 살고 있었고 전세 살고 있는데 제가 산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네. 이 살던 사람이 이제 나가겠다 해서 했는데 22년도부터 완전히 요 동네 시장이 너무 안 좋아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좋아져가지고 결국은 제가 들어갈래 했는데 못 들어가고 네. 이제 월세를 놓은 거예요. 역전세를 엄청 맞은 거죠. 그러니까 전세를 4억을 제가 받고 있었는데 네. 4억을 받지를 못하고 월세를 터무니없이 3천에 100을 받고 있어요, 지금. 네. 네. 네, 그러면서 제가 대출 하나도 없이 살다가 갑자기 매달 대출 이자를 거의 200 가까이 내게 된 거예요, 지금.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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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25년 4월까지 계약이거든요. 월세 네. 계약이. 네.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매달 그쵸. 이자가 나가는 게.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31평을 빨리 팔고 이제 41평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도대체가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지금 3년 지나셨다면서요. 네네. 그러면 구축 아파트 31평이 이게 비과세가 안 되잖아요. 네, 안 돼요. 네, 근데 이거 차익이 얼마 정도 되세요? 구축 아파트 31평이? 제가 살 때 한 2억 5천 정도 주고 샀고 지금은요? 지금은 최근에 거래된 건 없는데 직거래가 4억 5천에 직거래가 된 게 있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양도 차익이 2억이신데 네네. 장기보유 투표공제 적용하더라도 한 네. 4천에서 5천 정도 세금이 나오실 거예요. 네네. 네, 4천에서 5천. 네. 그러면은 이거를 세금을 내시더라도 네. 41평 갖고 있는 게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41평이 음. 지금 제가 살 때는 6억 5,300에 샀거든요. 네. 샀는데 지금은 네. 최근에 또 거래된 게 6억 500이에요. 네네네. 아, 그러시면, 네네네. 네. 그러시면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일단은,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41평 아파트가 어차피 월세니까 보증금 네. 빼주면은 되기 때문에, 네. 만기 맞춰서 이걸 파시는 거예요. 아, 41평을요? 먼저. 네. 어차피 이건 손해니까, 뭐 어차피 크게 상관없고, 그 다음에 비과세로 구축 아파트 31평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파셔서 비과세 만드신 다음에, 네. 다시 세팅하는 거죠. 아, 두 개 다 팔고요. 네네, 두 개 다 팔고 41평 다른 거 사는 거죠. 원하시는데. 실입주 할 만한 걸로. 전세 끼고 사지 마시고. 아, 그게 더 나아요. 세금 때문에. 세금이 그래도 4, 5천만 원 안 내시려면, 어쨌든 4, 5천만 원 벌려고 해보세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취등록세 낸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러니까 요 동네가 또 되게 또 비싼 거예요, 집이. 네. 비싸서 그냥 요 정도 가격이면 제 상황에서는 한 41평을 유지하는 게 그냥 딱 제 형편에는 맞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41평을 팔았다 또 다시 사는 거죠. 물론 이제 취득세가 그래도 어차피 팔고 사시면 취득세가 일반 세율 구간이어서 네. 그렇게 막 부담되지는 않으신다는 얘기고, 네네. 그렇게 되는 거고, 어쨌든 양도세를 아낄 수가 있는 거니까. 왜냐면 이거 팔면 양도세 4, 5천만 원 내시는 것도 좀 부담이 되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게 되시는 거고, 네. 만약에 그 자녀분이 있으세요? 혹시? 고등학생, 이제 곧 한 명 더 고등학생 될 거니까 고등학생 네. 2명 있어요, 지금. 그러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세금 내고 팔기는 너무 아까운데 그래서 그런 거죠 뭐 요거 이 순서가 그러니까 3년 이내에 네. 파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미 지났으니까 요거는 그런데, 조금 근데, 가격이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하여튼 뭐라도 지금 먼저 팔리는 거를 팔려고 하는데, 네. 가격이 너무 낮아요, 지금은. 네네 요새 좀 시기가 그러셔서 네. 그래도 어쨌든 구축 아파트는 그래도 오르신 거잖아요 그래도 네네네. 오른 거죠 오른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생각을 발상에 전환을 하시면 좋은 게 지금 가격이 네. 낮기 때문에 네. 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손해 두 개를 판다 하더라도 그 두 채 결론적으로 손해는 아니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채를 팔아서 이제 다시 이제 세팅을 하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근데 이제 순서를 이제 구축 아파트 먼저 팔면 세금이 나오니 네. 이제 41평 아파트를 먼저 팔아서 팔고 구축 아파트를 비과세로 팔자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돈으로 이제 네. 더 좋은 입지에 더 좋은 아파트를 이제 사시면 된다. 그러면 다 만회가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세금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뭐.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먼저 파기했는데 마인드 자체가 이렇게 바뀌기가 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제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왜냐면 이제 전고점 대비 좀 낙폭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걸 싹 다 정리하고 그렇죠. 다시 세팅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죠. 조금 이제 걸리는 게 그렇죠.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이런 얘기 제가 듣거든요. 너무 상담을 성의없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네. 그런 가끔 댓글도 달리잖아요. 네. 요새는 저는 안 달리던데. 그래도 마음이 상처가 됐나 봐요, 나도. 근데 그게 성의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말투가 이런 것도 있고. 저도 적응하는데 한 2년 걸렸습니다. 툭툭 이런 게 있지, 좀 네. 툭툭. 너무 편하게 얘기한다고. 자기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해. 어떤 분들 막 6개월씩 고민했는데 갑자기 너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좋아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왜냐면은 이게 또 제가 보기에는 또 이게 단순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는가의 관점에 따라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쵸. 막 어디 대기업처럼 막 손잡고 막 같이 막 휴지 갖다 놓고 막 울고 막 이게 진정한 상담이 아니고 진짜 그쵸. 현실적인 네네네. 솔루션이 그렇죠. 나오느냐 그렇죠. 안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막 같이 막 그래 뭐 이런 거는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29살 공기업 직장인인데요. 네. 지금 이제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랑 이제 내년에 아마 결혼할 것 같은데, 네. 둘이서 이제 연봉이 둘 다 7천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21년도 8월에 네. 평택에 그 센트럴자이라고 이제 24평 아파트를 샀는데요. 네. 거기 이제 좀 가격이 떨어지긴 하긴 했는데, 이제 전세도 좀 떨어져서, 네. 이제 금년도 12월 달에 이제 새로 전세를 맞추면서 이제 다시 좀 역전세도 있고 했는데, 그건 이제 막아놨어요. 근데 네. 이제 저희가 둘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찰이 한 1억 5천 되고, 네. 그다음 신용대출이나 뭐 여타 가지고 있는 거 깨고 하면은 한 3억
한 5천 정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서울 좀 노려봐도 될지 아니면은 수도권 쪽을 쳐다봐야 될지 싶어가지고. 네. 일단 왜요? 서울 쪽 가시려면 이제 근데 이 3억 5천도 예. 사실 2억이 대출이시잖아요. 그죠? 그쵸,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이런 스타일보다는 네. 그래도 그러니까 어쨌든 순 자산은, 그러니까 순 현찰은 1억 5천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현금 말고 현찰. 현찰만.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네. 저는 이제 서울 쪽은 이 물건 찾기가 만만치 않고, 다 이제 구축이나 이제 좀 나홀로 같은 경우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보다는 저는 수도권이 맞다고 보는 견해니까, 또 대출을 많이 안 받아도 되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요거 그 센트럴 자이는 본인 명의세요? 예, 제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요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 아파트는 와이프 명의로 사시려고요? 예, 그렇죠. 아, 그렇죠. 이제 혼인을 통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전략으로 하시는 예, 그거 거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수도권에 두 채 사서 나중에 그 두 개 합쳐서 네. 대출 좀 덜 받고 서울로 입성하는 전략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근데 저희가 이번에 한번 그 전세를 막으면서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한 달에 한 30만 원 돈 남짓 나오더라고요. 둘이서 받은 대출 정도가. 그래서 각각이요? 각각? 예, 각각 30이어가지고. 60만 원이네. 예. 예, 근데 생각보다 매를 맞아봤는데 괜찮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네네. 알아본 게 이제 상계역 쪽에 노원 네. 센트럴 푸르지오 24평이 좀 가시권 안에 들어와지고 네. 그리고 신월동에 있는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도 조금 가격 조정하면은 걔도 아슬아슬하게 좀 들어와지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그 두 개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있었거든요. 서울을 하면은. 직장 어디세요? 직장은 당진입니다. 어디요? 충남 당진이요. 아, 근데 이제 사놓는다고요? 예, 그죠. 아, 저는 사놓는다고? 투자용으로 사놓고 좀 약간 제가 뭐 약간 생각의 차이긴 한데 저는 약간 서울에 하나 정도 좀 깃발 꽂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그럼 둘 중에 어느 거를 더 하냐? 네, 그쵸. 그거를 좀 생각했는데 그 만약에 하신다면은 둘 중에 어떤 게 좀 나을지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동을 더, 신월동을 더 제가 살던 지역이라 더 좋아하긴 하는데.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이제 제가 이제 최근 예전에 작년에 제가 이제 또 여기 시립주를 사준 분도 계시고요. 아, 네. 그렇긴 한데 이것도 이제 근데 이것만 두 개 갖고 비교하면 안 되고 이제 가격을 네. 봐야죠. 뭐 가격을. 예, 가격이랑. 예. 둘 다 가격이 근데 고점 대비 했었을 때 네네. 약간 그 상계보다는 목동 네. 센트럴이 좀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만약 네네네. 가시권 안에만 들어오면은 그게 또 낫기도 한다는 생각도 네네네. 들고 일단 제가 나이가 지금 29이고 와이프들 때문에 29이어가지고 저희가 버티는 거는 사실 버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네네네네.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이 둘 중에 하나 찍어달라는 얘기 같은데. 아, 찍어달라는 것보다 약간 저는 생각이 그게 이제 네네. 그 정도 매를 맞아봤는데 좀 괜찮다, 맷집이 괜찮은 것 같아서.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예. 본인 자유 의지니까. 아, 그쵸. 네. 네네. 그리고 제가 볼 때 뭐 얘기 들어보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렇긴 하고. 근데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여기보다 더 좋은 데도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든데 네. 이제 이런 장단점을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신월동 같은 경우에는 목동이랑 가까워서 학구는 좋은데 네. 여기에 약간 비행기 소음이 있어요. 약간이 네, 아니라 맞아요. 네, 맞아요. 그냥 심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상계동은 나쁘지 않은데 여기도 이제 학군도 나쁘지 않고 좋은데 이제 강남 약간 이렇게 교통이나 이런 게 좀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랑 이제 그런 걸 잘 보고 그다음에 조건 컨디션도 보셔야 되는 게 목동 센트럴 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층이냐, 아, 그쵸. 2층이냐, 뭐 4층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또 선택 여지가 달라지고 네. 그다음에 집주인한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더 깎을 수 있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도 이제 컨디션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뭐 두 군데 아파트 지금 시기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봐요, 저는. 아,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잘 그런 거를 잘 검토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맞는데 제가 볼 때는 막 이렇게 막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다른 분들처럼 막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혼날 줄 알았는데 사실 이 말씀드리면은. 근데 이제 약간 목소리도 그렇고 본인의 의지가 예. 또 있으시니까 또 투자를 네. 해본 경험도 있으시고 이미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할 것 근데 같아요. 대표님 스타일상으로는 사실 구체 없이 하는 게 좀 더 맞다는 판단이 좀 더 맞으시지 않으실까요? 그쵸? 그렇죠. 저는 이제 약간 네. 좀 더 아예 투자로 가는 거죠. 투자로. 아예 네네. 투자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진짜 이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충북 진천 그때 사례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분양권 하셔가지고 한 거. 네네네. 그런 건 정말 돈이 많이 안 들어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는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소액은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 있는 게 맞는데
네. 이제 그 너무 대출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먼저 현금을 갖고 하는 게 맞다고 예, 판단을 하는 편이긴 해요. 네, 저도 우려되는 게 부채 비율이 확실히 좀 많아가지고 뭐 맷집이 되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절대값으로 봤을 때 좀 많다 보니까 네네. 좀 이거 선택하는 게 맞나 좀 약간 좀 물음표가 띄어졌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데 좀 이 정도서는 고민이 됐어서.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래요? 어차피 또 두 분이서 공기업이고 직장도 탄탄하시고 예, 예. 네, 공기업이고 직장도 또 연봉도 또 나쁘지 않겠고 연봉은 또 오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만 이제 결혼을 네. 하시고 이제 아기가 생기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더 그쵸. 그게 좀 더 고민해서 지금 와이프 될 사람은 그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인데 네. 그게 이제 좀 간호사 생활이 이렇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좀 그만두려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럼 그 짊어지고 있는 부채만큼이 또 나중엔 짐이 돼서 그것 맞아요. 때문에 네. 지금은 괜찮다고 해도 2년 3년 이후까지도 과연 가능할까 해서 좀 저도 그게 고민이 돼서 맞습니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도 그래서 예. 그런 고민이 든다면 좀 이렇게 한 단계 낮추세요. 다운그레이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맞벌이 부부의 함정이라고 예. 맞벌이 할 때는 상관없는데 외벌이로 되면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쵸.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시고 또 아기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또 외벌이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런 것도 이제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어쨌든 수입은 또 한정적이잖아요. 어쨌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제가 부분도 공기업이라서 사실 투잡도 안 돼가지고 그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뭐 열심히 네네. 하려고 해도 투잡이 안 되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와이프 명의로 하시면 되죠. 와이프 명의로. 그쵸. 근데 그건 또 이제 애 낳고 이러면 사실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니까 그래서 맞아요. 향후 한 3년 동안은 또 그게 또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네네. 말씀대로. 근데 29이라고요? 아니 근데 29살이시잖아요. 이제 30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올해 지났죠? 그렇죠. 이제 30입니다. 네, 30이시면 어떻게 보면 빠르면 좀 빠른 편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마어마하시네. 네. 근데 결혼을 이렇게 좀 일찍 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4년 만나가지고 저희가 지금 26부터 만나서 네. 4년 이제 5년째여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사귄 기간도 있고 그리고 사람 자체가 워낙 좋아가지고 그냥 네. 저는 가정이 빨리 이루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빨리 애도 낳고 하는 게 나중에 나이 먹고 애 낳으면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둘 다 그 생각이 똑같아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나이에 이제 결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언을 좀 해주세요. 네. 아니, 결혼하면 좋습니다. 네. 근데 다 안 좋다고 하긴 하는데 아니요, 주변에 아니요. 선배들도 많아서 결혼 좋아요. 이제 고생 시작이라고 다 그만하긴 하는데 네, 뭐 어차피 네네. 매 맞을 거 빨리 맞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일찍 결혼하고 하는 게 좋죠. 또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또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는 일도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 결혼 적극 찬성.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고민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 근데 29살이면 대단하시다. 진짜 빨리 가는데. 아니, 그것도 있고, 이런 생각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정말 대단하죠. 목소리만 들어봐도 이 사람이 네. 어떤 성향일지, 일을 잘할지, 야무질지 안 네네. 야무질지 보이잖아요. 뭐 딱 목소리만 들어봐도 그러니까. 야물딱지네요. 맞아요. 딱 들어봐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쓰는 단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 뭐 보통 일반적인 29, 30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좀. 선사 뭐 했어요? 난 뭐였지? 직장 다니고 있었네요. 네. 공공기관 본인도. 저도 공공기관에 아. 있었습니다. 저도 그 근처에 있었겠네요. 네. 지금까지 일했다면 저도 진천에 있었겠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자, 24년 집값, 전세값 어떻게 네. 됩니까? 뭐 다수의 전문가들이랑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상저하고, 근데 그 이유는 이제 특례 보금자리라든가 그 신생아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금리가 이제 인하될 여지가 있고, 지금 뭐 환율이나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고 있고,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이제 무뎌졌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무뎌졌고, 이제 그런 거에서 큰 이슈가 이벤트가 아니면 집값은 조금 이제 상저하고 방향으로 갈 거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듯이 전세 가격은 좀 오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총선 이후에 좀 약간 규제나 좀 이런 게 좀 제도가 좀 철폐가 돼서 어느 정도 좀 거래가 좀 숨통이 좀 터지면 좋겠다. 이거는 제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다음에 만약에 매수 시기를 저울질을 한다면 저는 올 상반기다. 왜냐면은 좀 빠른 사람들은 상반기가 맞다. 그리고 아까 그 뭐 5천만 원으로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 있잖아요. 사바나. 가재. 네. 근데 대신에 본인이 어느 정도 확신이 드는 거를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시점상 제가 한참 오를 때는 사지 말라고 그래요, 진짜로. 이게 못 가져왔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다. 다만 너무 무리한 대출은 받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 와중에도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떨어질 때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된 부동산이 있다. 다만 그 저평가된 부동산이 발현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 시간을 버티는 게 중요하다.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전히 저평가된 부동산이 있다. 네. 또 1월 중순에 네, 말미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진근 대표님 관련 링크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다가 지금 넣어놨으니까 요 클릭해가지고 링크 복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근데 저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상담의 이 스펙트럼이 되게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양한 상담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LH 이런 것도 너무 지금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그런 질문들. 그 좋았던 게 이 채팅창으로 올려주니까 경험담을. 그래서 그렇죠. 전 LH는 안 받아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게 또 있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또 다음에 또 뵙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